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오후 9시 46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일단 비트코인 어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변동성이 좀 크게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FOMC 앞두고 좀 이렇게 떨어지나 싶더니 이렇게 쭉 떨어졌었죠. 떨어지나 싶더니 거의 한 4,000불이 빠졌었는데 다시 이제 오히려 회의 후에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패턴이 저번 금리 인상, 그러니까 6월이랑도 굉장히 비슷하죠 사실. 왜냐면은 회의 전에 금리 인상 발표 전에 떨어졌다가 발표 후에 상승하고 그 다음날에 좀 떨어지는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건 빠지지 않고 조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요. 여전히 박스권에 좀 횡보 중이다. 그래서 지금 좀 하락을 외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횡보, 그러니까 이런 좀 횡보 구간에 있다가 여기랑 좀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이런 횡보 구간에 있다가 상승하려는 것 같이 트랩을 만들어서 이렇게 꼬셔서 쭉 내리는 이런 패턴으로 갈 수 있지 않냐. 대략 이제 저항은 1차 저항은 17,000, 그리고 2차 저항이 13,000 정도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상승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 지금 어느 정도 좀 바닥이 나온 것 아니냐, 그리고 이후에 어떤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이제 그런 지표들이 이제 완전히 좀 바닥을 찍었을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베팅을 하고 좀 저점 매집을 들어가신 분들도 몇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조금 이제 확실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요때도 많이 갈렸었죠. 오히려 요때는 이제 더 하락할 것이다가 좀 지배적이었고, 요때 좀 많이 갈렸었어요. 왜냐면은 요때가 이제 아무래도 그 저번 작년 이제 5월, 6월, 7월과 이제 좀 저항이 이제 맞닿아 있는 요 구간이었기 때문에 요때 좀 많이 갈렸었죠, 의견이. 네, 지금도 좀 많이 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특히 좀 많이 오르는 상승을 하는 코인들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애들 뭐 저번에도 한번 영상으로 다뤘었는데,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 이제 이더리움 2.0 이슈가 대두되면서 POS 관련 내지는 이제 이더리움 관련한 토큰들이겠죠. 그래서 뭐 2.0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발판에 있는 어떤 POS로의 전환 과정에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제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뭐 채굴 관련 이슈는 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옵티미즘이라든지 뭐 폴리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레이어 2로 이제 좀 급부상하고 있고, 또 얘네 말고도 뭐 리도, 여기 지금 즐겨찾기가 안 돼 있네요. 리도 같은 경우도 이제 POS로 이제 전환했을 때 이제 이 프로젝트가 좀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그런 이제 일각에서의 이제 그런 의견들 때문에 좀 같이 오르고 있는 이제 좀 그 이더리움 2.0 그리고 POS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으로 좀 같이 묶여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얘들도 많이 오르고 있어서 얘들을 좀 보면은 확실히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그 어딨죠? 여기 있다. 여기 마켓 보셔서 거래량 한번 볼게요. 거래량 한번 보시면은 볼륨만 봐도 지금 이 거래소 뭐죠? 여기 지금 여기는 조금 논외로 할게. 여기가 아마 요거 사전인 것 같고, 업비트가 지금 14.6%, 그리고 바이낸스가 8% 정도대이고요. 물론 바이낸스 테더 뭐 그리고 BUSD 이런 마켓들 다 합치면 뭐 대략 조금 더 나오겠지만, 어쨌든 업비트가 조금 더 주도를 하고 시세를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다. 그만큼 업비트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게 뭐 업비트가 완벽하게 좀 주도하는 느낌은 아니죠. 왜냐면 뭐
10% 정도 되고 뭐 여기서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말고 좀 더 딴 걸 볼 건데 이제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그런 메타 지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사실 최근까지도 좀 시장이 되게 심심했잖아요. 시장이 되게 심심하고 이제 투자 자금들이 시장에 좀 남아 있는, 그러니까 잔류하고 있는 이제 투자 자금들이 이렇게 어디로 갈지 되게 이제 방향을 못 잡고 있었죠,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좀 잔잔한 시장에 이렇게 탁 하나 던져주면은 이렇게 갑자기 팍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바이코노미 거래소는 이제 캐나다 거래소 맞죠? 캐나다에 있는 거래소인데 이게 왜 근데 올라와 있죠? 아마 자전인 것 같습니다. 자전인 것 같고,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예전에 MXC 거래소에서 이 거래소 토큰을 가지고 한번 킥스타터 했었죠. 킥스타터 했던 걸로 아는데 이제 그런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거래소 좀 괜찮은 곳 없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거래소들이 이제 대부분 지금 좀 어느 정도 차지를 해버려가지고 자리를 차지해버려서 좀 신규 좀 괜찮은 거래소라든지 이제 뭔가 루키로 이제 좀 이렇게 좀 강타할 만한 그런 시장을 좀 강타할 만한 거래소들이 지금은 이제는 좀 들어오기 어렵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낸스가 이제 17년 18년 사이클에 딱 들어왔었고 그때 바이낸스가 굉장히 핫했죠. 그리고 FTX가 이번 사이클에 좀 이렇게 들어온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딱히 없죠 지금은. 그래서 다음 사이클까지 해서 만약에 또 진짜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거래량 막 가져가고 이렇게 거래소 커지는 그런 느낌이 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그 거래소를 통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도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특히 이제 거래소 토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나 없나 계속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제 눈에 보이는 거는 딱히 없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요거 말고도 되게 오른 얘들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캐시 이런 애를 한번 보실까요?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저긴지. 여기는 지금 업비트가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죠? 아예 배제를 시켜놔서 이거 조금 패스. 비트코인 골드로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있겠죠? 역시 있네요. 보시면은 업비트 거래량이 85%, 86%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빗썸이 굉장히 낮기는 합니다만 빗썸이 바이낸스보다 오히려 거래량이 더 많죠. 물론 테더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김치화. 그러니까 이 현지 김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진짜 김치화를 제대로 해버린 이 중국 코인은 아니지만 요거 이제 파생돼서 나온 코인이죠. 근데 이제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김치화가 완벽하게 되어버린 이 현지에 좀 적응한 이런 코인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되게 가지고 노는 코인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개발은 안 하고 뭐 비전도 없고 뭐 실사용처도 없고 그냥 진짜 한국인들 거래소에서 막 이렇게 주고받거니 하면서 그냥 진짜 약간 도박 그 머니 같이 좀 쓰이는 이런 토큰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나 거래량이 진짜 많지도 않거든요. 1억 5천만 달러 정도? 근데 이렇게 상승하는 애들은 아무래도 좀 거래소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물론 시총이 커서 좀 그런 건 적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힘에 좌지우지 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얘들 저번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한 달, 2달 됐나요? 그때 웨이브 같은 경우도 좀 그때 한창 상승할 때 언급 드렸었죠. 그래서 언급 드렸었는데 지금은 지금도 여전히 좀 업비트가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요 정도 비율이면 그래도 좀 봐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3대 1 정도? 근데 아까 것처럼 뭐 80% 이상 이렇게 가져가는 애들은 좀 많이 힘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설거지용이죠. 그래서 웨이브 같은 경우도 그 차트 보시면 전에 한 뭐 이렇게 보면은 전에 이제 한창 올랐었을 때 요때쯤이었나요? 요때쯤 내지는 뭐 요때쯤일 텐데 업비트가 좀 주도해서 시세를 올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진짜 그냥 결국 또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업비트에서 그렇게 상승해서 타는 거는 진짜 웬만하면 만약에 탔다라고 하셔도 좀 단기 익절하시고 절대 가치 투자의 접근으로 다가가시면 안 된다. 그때 또 있었던 게 카이버 네트워크도 있었죠. 카이버 같은 경우도 뭐야? 카이버 같은 경우도 업비트에서 좀 많이 주도를 했었던 코인인데 좀 내려왔네요.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요럴 때 한창 업비트 막 말로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보시면은 결국에 올라가다가 주저앉고 밑으로 수렴한다,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업비트발 상승인지 아닌지 정도 체크를 항상 하시고 좀 어떻게 대응을 할까, 어떻게 전략을 짤까, 그걸 고민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업비트 안티는 아닌데 한국 사람들 그 투자 스타일 자체가 약간 이렇게 접근을 해야 내가 좀 조금 덜 먹더라도 진짜 잃지 않는 투자가 되더라고요. 특히 업비트라든지 뭐 그 빗썸 이런 데서 펌핑 해가지고 잘못 들어가서 물리면은 진짜 영원히 퇴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나마 방금 나왔었던 건 좀 시총이 그나마 높은 애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올 연말까지 금리가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2.5%인데,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원래는 저희 채널에서 하진 않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이런 매크로 이슈가 너무 있다 보니까 간략하게만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말까지 3점대, 그러니까 3점대가 적절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번 사이클이랑 한번 어떻게 좀 연관이 있었을까라고 비교를 간략하게나마 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요 자료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17, 18년, 그러니까 저번 사이클 저점 당시에도 금리 인상을 한창 하던 그런 좀 구간이었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금리 인상 플러스, 그리고 그 돈을 좀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하는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저점이 사실 나왔었던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시장 상황이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 형태는 되게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풀린 돈들을 좀 빨아들이는 형태.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2018년 말에 바닥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대략 이때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금리 기준으로는 최고점이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최저점 가격이 나왔었던, 그러니까 시장의 코인들이 크립토 시장에서 이제 코인들 최저점일 때 가격에서의 기준이 금리가 최고점일 때였고, 그리고 이 양적 긴축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가 아니라 이렇게 우아향하면서, 그러니까 쭉 어느 정도 진행을 하는 상태에서 이게 좀 맞물리면서 시장에 확실히 유동성이 좀 마를 때 그때 이제 저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구간이고, 연말까지 연말까지 이제 금리가 어쨌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를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최고점을 찍고, 그리고 이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어떤 지금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무르익었을 때, 실제로 시장에 남아있는 유동성들이 많이 없을 때 좀 확실히 저점에 가지 않겠냐 라고 좀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아직도 여전히 유동성이 살아있는 거가 좀 느껴지죠. 왜냐면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알트코인들 막 난리 나면 막 20% 30%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아직도 느껴지기 때문에 아직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힘이 있는 동안 최대한 좀 수익을 내셨다가 이게 힘이 좀씩 없어진다
라고 한다면 이제 좀 진짜 바닥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힘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같이 계속 좀 이런 힘은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저점이 좀 찍힐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하시면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분할로 베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좀 전략에 따라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알트코인들 좀 나와 있는데, 메이저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네요. 디파이에서 이제 디파이 관련 토큰들 중에서 한때 좀 잘 나갔어 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 가격이 이런데 지금 올타임 로우로 가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을 때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 마이너스 60, 70, 80까지도 찍혀있는 코인들이 많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이 코인들을 보자고 가져온 건 아니고, 지금 웬만한 알트코인들은 다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5, 6, 70%까지도 양반이에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마이너스 한 60%, 70%다 그건 양반이고, 지금 보시면 80% 그리고 80% 이상도 많이 있으면 수두룩 빽빽합니다. 잡코인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없어지기 직전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확실히 좀 많이 내려왔었다라는 게 좀 느껴졌고,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90% 이상부터는 조금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코인이라면 좀 모아가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다 라고 보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 순서가 어쨌든 비트가 먼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트를 모아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사실 왜냐면 솔라나 같은 경우도 올타임 하이가 뭐 260달러 정도 됐다고 치면은, 사실 저번에 찍혔던 신저점, 그러니까 요때 말고 상승했다 내려오는, 그러니까 바닥 구간이 26달러 정도 딱 되죠. 그래서 딱 마이너스 90%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90%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이제 바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자, 실제로 좀 이렇게 상승을 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발란스 같은 경우도 뭐 147인데 뭐 한 100, 그 13, 14달러 딱 마이너스 90% 조금 더 되죠 얘는. 마이너스 90% 이상 정도 수준부터는 좀 이렇게 바닥이 찍혔을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 기준으로 봐야겠지만 어떻게 좀 흘러갈지 궁금하네요. 요 뉴스는 이제 원래 비탈릭이 막 가격 이런 얘기 별로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막 요즘 약간 좀 약간 마케팅을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비탈릭이 이제 뭐 머지 관련해가지고 뭐 가격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리고 비탈릭이 또 언급했었던 게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이제 POW에서 POS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POW를 좋아하는 채굴자들은, 이제 이더리움을 떠나는 이런 채굴자들은 이클로 가서 그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해서 거기서 채굴 해라. 이더 클래식 충분히 훌륭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좀 호재로 받아들이고, 이런 게 이제 매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른 것도 있죠. 실제로 해시레이트도 올랐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좀 더 많이 오르고 있는 경향은 있다. 근데 저는 저도 이거를 업비트에서 그냥 좀 예전에 그 김프 차익 먹으려고 이제 보내놨던 돈으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내긴 했거든요. 굉장히 이제 지금 딱 테마 며칠 사이에 굉장히 좀 단기적인 이제 수익을 내기 좋은 그런 코인이었기 때문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투로 추천하기는 지금은 아직도 조금 애매한 느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진짜 좀 이런 단기적으로 이런 좀 메타나 섹션 그리고 트렌드 이런 거를 따라서 매매하시는 방향이 최대한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김프는 뭐 한 1% 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 상황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그리고 그러니까 7월 이제 끝나가는데 7월 이제 월봉 마감 어떻게 될지 그거 한번 보시고 이제 8월부터 해가지고 별 이슈 없으면 조금 더 상승을 할 수도 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28,000까지도 위로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거 말고는 다음 금리 인상이 왜냐면은 9월에 있기 때문에 사실 8월에는 없죠. 8월에 금리 인상을 안 하죠. 그래서 그 뭐라 해야 될까? 브레이크를 걸 만한 그런 것들이 당분간은 없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11월 정도에 있죠. 그래서 그것도 좀 지금은 뭐 별로 언급이 없지만 그때 가서는 이제 요래저래 말이 이렇게 나오면서 좀 호재거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대내외적 상황을 같이 보면서 시장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